네, 이렇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노동 현장 곳곳에는 여전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지만 관련 제도와 법안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어서 김광현 기자입니다. 1년 전 고 김용균 씨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며 일했던 발전소 내부. 그의 죽음 이후 조명과 안전 펜스를 설치하며 시설을 보강했다고 하지만 작업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발전소 노동자들은 주장합니다. 지금 석탄 하역 설비에 엄연히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 절차서라는 게 있습니다. 작업 절차에서 보면 분명히 감독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감독이 입회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터져나온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울림이 무색하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산업재해 통계만 보더라도 사고 재해자 수는 6만 9천여 명, 사망자 수만 600명이 넘었습니다. 질병 발생까지 더하면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1,500명, 재해자 수는 8만 명을 웃돕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있어 실제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휴직계를 쓰고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휴직을 해라 이런 상황을 만들어요. 생활하는데 많은 금전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난 10월 대전의 한 공장에서 금속판에 깔려 숨진 23살 네팔인 노동자는 입국과 업무 시작 10여일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이 우리 사회에 던진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청년과 비정규직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산업 현장 인력을 이들이 빠르게 대체하는 현실에서 산재 사망자가 5년 전보다 60%나 증가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노동부의 운영기준 변경으로 이 원칙은 무력화됐습니다. 지난 10월 네팔인 노동자 사망사고,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 폭발사고 때도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노동자들이 위험한 곳에서 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 노동자의 죽음을 본 동료들이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근본적인 안전의 위험 요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이 경영계의 압박으로 대거 후퇴했고 김용균 특조위의 22개 권고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생명안전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